반갑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의 김태현 이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될 내용은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셜 미션에 대한 내용을 강의 드리겠습니다. 소셜 미션을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하고 사명 수립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소셜 미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설경치대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글로 표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노숙자 자활을 위해서 잡지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식자재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기업, 장애인을 중심으로 쿠키 제조하는 유통기업이 있고요.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판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과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착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한다는 건데, 사회적 가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것, 유용한 것, 공동체나 사회를 풍요로운 삶을 돕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불충분, 결핍에서 출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2015년도에 제시를 하였는데 17가지의 사회 문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사회 문제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제2의 취업이 어려운 부분,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 그리고 송파의 세 자녀 문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개인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무능해서 취업하지 못하고, 개인이 무능해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 사회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착한 기업입니다. 취업의 문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기업, 이런 것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소셜 미션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문장으로 표현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마치 농구 골대에 바스켓이 없는 거나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성취된 모습을 글로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사명선언문이라는 의미로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구?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핵심 가치를 명사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을 위한 수단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을 동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6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 있는데, 첫째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작성해 보는데 10분 안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시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성취된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 예시를 중심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고객의 정의, 핵심 가치, 구체적인 행동 단위로 작성을 하고, 그 문장을 재정리하는 작업에서는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의 구성은 고객이 누구냐, 핵심 가치가 뭐냐, 고객을 위한 행동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작성을 하게 될 건데, 예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고객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노인이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다. 아니면 집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환경 문제다. 아니면 청소년. 이런 주로 고객이 누구냐는 걸 정의하는 과정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나온 내용에서 찾아보셔도 좋고, 예시에 나오지 않지만 본인이 생각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인데, 핵심 가치를 명사형으로 밑에 예시를 뒀는데 명사형으로 3가지를 찾는 겁니다. 3가지를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예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동사형입니다. 여기도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찾아지면 다시 사명선언문 형태의 찾으신 것을 작성해 보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한 기업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대중들,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이 주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사회통합, 조화, 감동, 어울림이라는 3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4가지를 찾으셨죠. 그렇게 찾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만든다, 힘쓴다 라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찾은 걸 가지고 이렇게 문장에 표현한 다음에 고객이 누군지, 핵심 가치가 뭔지,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한 문장으로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다문화 공연의 감동과 어울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든다라는 조직의 사명을 정의를 했어요. 여기는 사명선언문을 맨 윗단에 정의를 하고 아랫단에 비전, 슬로건, 전략 단위를 재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목표로 둔 거는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정의한 내용을 이렇게 예시와 함께 고객을 정의하고 핵심 가치를 3가지를 정의하고 동사를 3가지를 정의해서 전체 문장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미션을 재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정리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거를, 공기업에서도 한번 해봤고요. 공기업 쪽에서도 해봤고, 또 일반 기업들도 너무 다양하게 해봤는데,
거의 한 첫 번째 10분 동안 작성할 때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완성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데 집중된 거를 글로 표현하는 단위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그 미션이 정리가 되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미션 선언문을 만든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장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미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회적 기업은 특히 이 미션이 명확할 때 외부 자원과 연결을 하거나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동참하거나 봉사자를 참여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 그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업을 함께 하거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을 정의하는 작업이 그 사회적 기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